김포시 민주당 기초의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김포시장직 인수위원회 구성과 자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임기 시작 전부터 여야 갈등에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인천경실련이 수도권 메리트 종료와 인천공항 민영화 차단 등 지방선거 과정에서 부각됐던 지역 핵심 현안들에 대한 해법을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에 요구했습니다. 민선 8기 부천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시정혁신과 복지민생, 미래성장 등 3개의 분과별 공약 이행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천경찰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제정된 경찰법 취지에 반한다며 즉시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민선 8기를 앞두고 활동을 시작한 김병수 당선인의 김포시장직 인수위원회. 벌써 활동 중반에 접어들었지만 인수위 구성과 자격을 두고 말이 많습니다. 여기에 민선 8기를 함께 이끌 야당 당선인들까지 합세해 견제의 목소리를 내면서 여야 갈등으로도 번질 모양새입니다. 네, 이세진 기자와 함께 이 소식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인수위 관련 논란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기초의원 당선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적으로 김포시장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는데요. 문제 삼은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먼저 인수위원 구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번 민선 8기 김포시장직 인수위 구성을 보면 15명의 인수위원 가운데 6위원은 2명입니다. 민주당 기초의원 당선인들은 이 부분이 자치법규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포시장직 인수위원회 근거 조례를 보면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다는 건데요. 이들은 또 현직 시의원들의 인수위 참여도 문제 삼았습니다. 인수위에는 현재 국민의힘 소속 현직 시의원 4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문제 삼은 건지 이 부분은 기자회견에서 나온 이야기로 직접 들어보시죠. 또 시의원이 첫째 역할은 시민 의견을 바탕으로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하는 것이다. 인수위 참여 시의원들은 출범을 앞둔 제8대 김포시의회 구성원으로서 그 역할과 본분을 되짚어보고 지금이라도 인수위원직을 즉각 사퇴하고 원구성 협상 및 협치 정신의 발휘에 집중해야 될 것이다. 네, 다른 부분들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인수위원들의 명단이 공개됐을 때도 이 부분이 관심이 컸는데요. 인수위원장의 홍철우 김포울 당협위원장, 또 부위원장은 박진호 김포갑 당협위원장에 맡게 된 점을 두고도 말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 민주당 당선인들이 문제 제기한 부분에도 포함이 된 내용인데요. 이 두 사람을 비롯해 국민의힘 시의원 당선인 출마자 전원이 인수위원과 자문위원회 배치가 된 점은 인수위 명단 공개 당시에도 논란이 됐던 부분입니다. 시정 밑그림을 그려야 할 인수위원회가 자칫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였는데요. 다만 명단 공개 당시 인수위 측에서는 이런 우려에 대해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희가 당협이나 당협위원장들이 이렇게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리고 시의원들이 들어간 것은 당연히 시의원보다 지금 시정을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전문가들 모시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교수님들 모셔서 이야기 듣는 것들. 근데 과연 그 교수님들을 모셨을 때 이 시정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이 인수위를 꾸려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또 생각도 저희도 한 것이어서. 네, 활동 기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민주당 당선인들이 주장하는 인수위원 개편, 이 부분 역시 우려되는 부분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민선 8기 김포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10일 출범했습니다. 벌써 활동을 시작한 지 열흘이 지났고 이달 말까지만 활동한다는 점을 봤을 때 인수위원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고 해도 우려되는 점이 적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시정이나 자문위원 보완을 거쳐야 한다는 게 민주당 당선인들의 주장이고요. 특히 잡음들 속에서도 인수위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을 두고 소통의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질타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조치나 보완이 없다면 독단적 시정 활동에 협조할 의사가 없다면서 다소 강한 비판을 내놨는데요. 8대 김포시의회가 국민의힘, 민주당이 7대7 같은 의석수이기 때문에 협치가 어려울 것이라는 부분을 시사한 걸로 해석이 됩니다.
당선인들은 실제로 자치법규에 어긋난 부분의 경우에는 조례에 근거해서 향후 인수위의 예산을 반환 조치하는 부분까지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네, 협치가 민선 8기 김포시의 과제로도 꼽히고 있는 부분인데요. 여야 갈등으로 번질 우려도 남아 있네요. 네, 또 인수위 논란에는 살짝 비껴나 있지만 이번 기자회견이 7대7 의회를 앞두고 시작된 여야 기싸움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민주당 당선인들은 국민의힘 당선인들에게 8대 김포시의회를 준비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원 구성에 대한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의회 개원 준비와 함께 여야가 남은 불씨를 어떻게 해소할지도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국 이세진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민선 8기 부천시장직 인수위원회가 활동 2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인수위원회는 20일부터 사흘 동안 시정혁신, 복지민생, 미래성장 등 3개의 분과별 공약 이행안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지난 14일 인수위 공식 출범 이후 부천시 실국별 주요 업무 청취를 시작한 데 이어 앞으로는 시정 목표와 슬로건 등 민선 8기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과정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입니다. 특히 활동 초반 당초 미래성장분과 인수위원에 임명됐던 조필규 국토부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이 개인적인 사유로 인수위 불참 의사를 밝히며 이 자리에 모무기 서경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새롭게 투입됐습니다. 각 분과별로 이제 당선인의 공약 보고회를 할 거예요. 실질적으로 인수위 차원에서 이게 단기, 중기, 장기도 판단이 가능하잖아요. 그 검토와 더불어 이번 주에는 이제 공약에 대한 이행 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를 현재 부천시 홈페이지 게시판에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새 시장과 인수위원회에 전하는 민원이나 건의사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민들은 주차난과 자원순환센터 광역화, 여가시설 확충, 원도심 낙후 문제, 육아정책 등 다양한 지역 현안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시민 민원은 앞으로 인수위가 공약 이행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참고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 이번 인수위에서는 단절된 지역 거버넌스를 회복한다는 의미에서 김기현 YMCA 사무총장이 공동 인수위원장으로 합류하는 등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했습니다.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네, 오는 7월 민선 8기 인천시정이 시작됩니다. 인천경실련이 해묵은 현안과제에 대한 해법을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에 요구했습니다. 여기에는 수도권 매립지 종료와 인천공항 민영화 차단 등 선거 과정에서 부각됐던 지역의 핵심 현안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경실련이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에 5대 현안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종료와 대체 매립지 확보, 인천공항 및 인천항 민영화 차단, 인천 이음 사업의 투명성을 바탕으로 한 운영 방안 재정립, 인천시 인사제도 개선, 인천시사 편찬원 설립이 그것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종료와 대체 매립지 확보에 대해서는 수도권 매립지 사자 협의체를 하루빨리 가동해 해법을 모색해 줄 것을 인수위원회에 요구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종료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데 정부에서 대체 매립지 조성에 대해 논의 중인 만큼 사자협의체를 통해 이를 하루빨리 수면 위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인천경실련은 강조했습니다. 사자 합의에서 우선적으로 선행해가지고 이행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관리권을 이관하는, 소유에 대한 소유권을 넘기는 문제, 그리고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를 이관하는 문제, 선제적으로 이렇게 이행해야 되는 부분들을 오히려 거꾸로 환경부라든지 주변 지역 단체들한테 요구하는 것이 이제 시급하다. 이와 함께 인천공항 민영화를 막기 위해 인천시가 인천국제공항공사 경영권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인천경실련은 이를 위한 현물 투자나 인천시 사회이사 추천 몫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공항공사 경영권에 참여할 경우 지역의 수건인 항공정비산업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인천경실련은 5대 현안 정책을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민선 8기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에 지속가능발전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습니다. 제안서에는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의 공약에 대한 검토 의견과
지속가능 발전 도시 조성을 위한 제언이 담겼습니다. 특히 협의회는 지역 고유의 생태 환경 자원 보존에 대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전했는데요. 또 기후 위기와 에너지 전환 대응을 위한 조직 강화와 환경 친화 도시 가치 견지도 주문했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기본조례 제정 등 역량 있는 협치 전문가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도 희망했습니다. 민선 8기 계양구를 이끌게 되는 윤환 당선인의 후보 시절 계양산 테마공원 조성 공약과 관련해서 후보자는 시민사회와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었는데요. 관련해서 지역 시민사회의 목소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천 녹색연합의 박주희 사무처장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사무처장님, 먼저 이 윤환 당선인 계양산을 테마공원과 시민공원 투 트랙으로 개발하겠다는 입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인터뷰 나온 것들을 쭉 봤는데요.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롯데부지 일부를 수목원, 테마파크로 조성하겠다는 것이었는데 롯데부지 자체는 산림과 생물 다양성이 뛰어난 지역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전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계양산 롯데골프장 반대 활동할 때부터 주장했던 시민자연공원의 핵심 부지인 롯데부지를 매입하거나 롯데로부터 기부를 받아서 인천시 소유로 해야 개인적인 개발 욕구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양산은 워낙 넓기 때문에 보전해야 할 곳, 그리고 훼손된 지역, 이런 여러 부분으로 구분해서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윤환 당선인 해당 사안을 시민사회와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민관 테이블에 참여하시게 되면 어떤 이야기들을 나눌 계획이신가요? 우선은 윤환 당선인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미 계양산은 하루에 평균 1만 5천 명이 찾는 곳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샛길도 생기고 등산로 침식도 심각한 수준인데요. 생태적으로도 부담이 생기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최근 인천시에서 발주한 계양산 보호실태 조사 용역 차원에서 진행한 시민 설문조사에서도 향후 계양산 관리 방향으로 현재 생태적 가치를 유지하면서 최소한의 조성 및 관리 방향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설 중심의 조성과 관리가 아니라 생태적 가치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조성과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환 당선인께 보전과 복원 관점에서 계양산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오랜 시간 지켜낸 계양산이니만큼 계양산 보전 방안 수립 과정에서 이후 관리도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네, 끝으로 계양구의 환경 정책과 관련해서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저도 계양구 사는데요. 저는 계양구가 참 좋아요. 그래서 계양산 그리고 넓은 논습지가 있는 계양구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계양 테크노밸리 사업 추진으로 수도권의 서부 권역의 바람길 역할을 하는 대규모 논습지가 사라지게 될 고요. 그리고 경인아라뱃길 주변 지역 그린벨트도 개발 유혹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미래 세대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천 녹색연합 박주희 사무처장이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일선 경찰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인천경찰 역시 이에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인천경찰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제정된 경찰법의 취지에 반한다며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경찰국 신설을 통해 경찰 인사와 예산, 감찰권까지 통제하는 건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밖에 없다며 경찰은 국민이 아닌 행안부 장관만을 바라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에 발표한 경찰의 인사개혁과 처우 개선을 강화하겠다는 공약과는 앞뒤가 맞지 않는 황당한 시도라고도 덧붙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